네, 빈곤 포르노. 참, 내가 오늘 첫 번째 순서에 빈곤 포르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빈곤 포르노. 자, 제가 이 빈곤 포르노라는 이런 제목을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삼은 이유는 요즘 돌아가는 정치권의 모습이나 언론의 모습이 너무 황당해서 그렇습니다. 모르면 몰라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하는 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문제는 지들이 먼저 사용한 단어인데 생전에 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것인 양 모른 척 한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야 원래 그런 자라치고 정론 직필을 해야 한다는 언론에서 이게 문 곡필입니까? 어처구니가 없고요. 저들의 뻔뻔스러움에 그냥 고개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준비한 빈곤 포르노. 네가 생각한 그게 아니야. 예, 제가 이 얘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지들이 알고 있는 그게 빈곤 포르노가 아니라는 거. 빈곤 포르노는 음란물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얘네들은 뭐 억지를 부리는 것이고 억지를 부려야지 지금 윤석열이 처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역대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을 비롯한 적폐들이 해왔던 수법, 위기에 처하면은 억지를 부려서 상대방의 뭔가에서 꼬투리를 잡아서 억지를 부리고 그 억지를 부려서 위기를 벗어나려 해왔다라는 것이 지금 그대로 다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EJ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KBS는 김경록 PB의 인터뷰를 왜곡한 것 때문에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을 뭘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예, 장용진을 제물 삼아서 벗어났죠. 예.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런 일을 지금 또 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어처구니 없어요. 며칠 전에 어떤 여당의 한 관계자가 그런 말을 했다더군요. 마음에 드는 기자 한 2명 불러가지고 그 얘기한 거 가지고 그게 뭐 문제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죠. 윤석열이 그 비행기 안에서 기자 2명 불러서 따로 환담하고 정보 주고 했다. 그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딱 하는 얘기가 아니 마음에 드는 기자 한 2명 불러서 얘기한 게 뭐 잘못됐나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기자. 아니 그 여당 관계자가 얘기하면 그냥 말이고 장용진이 얘기를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걸까요? 예, 제가 한 3년 전에 했던 얘기가 딱 그거였어요. 그런데 아씨 열받네. 여하튼 그때 KBS는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저를 희생양 삼아서 벗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윤석열이 처한 이 이태원 참사 때문에 벌어진 윤석열의 위기, 이 위기를 이런 생억지, 생떼를 부려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웃기는 상황이 아니죠. 웃기는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헛웃음이 납니다만 이게 정말 우스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독재 국가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절대왕 2000년 전에 진나라 때 벌어졌던 일입니다. 지록위마의 고사성어가 그대로 정말 한치도 안 다르고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자, 여러분 이 사진 아실 겁니다. 이 지금 현재 숱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 빈곤 포르노 바로 그 사진입니다. 김건희 이 사진. 자,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게 누군가를 흉내낸 사진이라는 거. 그리고 어느 가난한 나라의 아픈 아이를 소품처럼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라는, 가난과 불행을 악용해 무언가를 얻으려 한 바로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진을 빈곤 포르노라고 불렀습니다. 빈곤 포르노? 그게 뭐야? 예, 그렇게 말하는 무식한 적폐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빈곤 포르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사진 보이십니까? 굶주림과 배고픔에 그리고 고통에 겨워 있는 그 배고픔과 굶주림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아이를, 어떤 사람을 기자들이 찍고 있죠. 예,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 사람은 아주 먼 데서 왔을 겁니다. 이처럼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상황을 매우 자극적으로 묘사해서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빈곤 포르노라고 합니다. 네이버 어학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상황을 자극적으로 묘사한 소설, 영화, 사진, 그림 따위를 통틀어 이루는 말, 또는 그것으로 동정심을 일으켜 모금을 유도하는 일, 이런 것을 빈곤 포르노라고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옥스포드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니, 안 나온 데가 사실, 이 빈곤 포르노라는 얘기, 이거 몇 년 전부터 이 상식책에도 등장했던 내용입니다. 예, 요새 그 회사들마다 상식 시험 같은 걸 치는 모양이죠. 자, 입사 시험용 상식책에 숱하게 등장했던 것, 바로 빈곤 포르노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 언론은 모른 척하고 있어요. 지금 언론 기자들, 언론사들 이 상식 공부 안 하고 언론사 들어왔습니까? 요즘 언론고시 참 쉬워졌나 보네요. 빈곤 포르노도 모르고 언론사에 들어온단 말입니까? 자, 그런데 이 빈곤 포르노를 가지고 가장 쌩 난리 많이 치는 곳이 있죠? 예, 당연히 조중동과 한경 뭐 이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빈곤 포르노란 말 어디서 맨 처음 나왔다? 예, 여기 보십시오. 이게 2009년 동아일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 인도의 꿈, 그러니까 슬럼독 밀리어네이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슬럼독 밀리어네이어에 대한 설명과 소개를 하는 와중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빈곤 포르노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빈곤 포르노라고 보이시죠? 여기 빈곤 포르노. 네. 안 보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빈곤 포르노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여기에 빈곤 포르노라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빈곤 포르노. 김순덕 논설위원,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상당히 유명한 분이시죠. 이 유명한 김순덕 논설위원이 슬럼독 밀리어네이어라는 영화를 설명을 하면서 빈곤 포르노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슬럼독 밀리어네이어라는 얘기는 인도 뭄바이의 빈민촌에 사는 한 청년이 TV 퀴즈쇼에 출전해가지고 우승을 해서 엄청난 상금을 받게 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상금 받게 되는 와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영화로 만든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이 슬럼독 밀리어네이어의 가장 주된 배경이 됐던 도시가 뭄바이의 다라비라는 곳인데, 여기는 100만 명에 달하는 100만 명이나 살고 있는 아시아 최대 빈민촌이라 그래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빈민들 숫자가 100만 명. 웬만한 도시 하나 정도죠. 대전만한 빈민촌이 하나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사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이 다라비라는 곳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아, 인도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인도의 이 슬럼가, 그러니까 그래서 슬럼독 밀리어네어겠죠. 자, 슬럼가, 빈민가, 아, 생활이 저렇구나 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받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호평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인도 쪽 사람들은 상당히 불쾌했죠. 그리고 그 다라비에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왜? 이거 빈곤 포르노다 라는 얘기가 그때 나온 거죠. 자,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 상당히 동아일보를 대표하는 논설위원 중에 하나죠.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적폐 쪽에 많이 편을 들고 있는 사람이죠. 이 김순덕 논설위원의 글에 빈곤 포르노란 말이 등장합니다. 이게 언제? 2009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13년 전입니다. 동아일보 니들이 먼저 썼어 임마.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한국일보입니다. 2017년 한국일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저임금자 경쟁 붙이는 BBC 리얼리티 기획이 빈곤 포르노다 라는 여론 비판을 일고 있다. 자, BBC가 저임금 노동자들을 출연시켜서 경쟁을 붙이는 5부작 리얼리티 쇼를 기획해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뭐 BBC는 진지한 사회적 실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빈곤 포르노라고 비판하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언제? 2017년 한국일보에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는 연합뉴스입니다. 연합뉴스 역시 2017년 6월 20일 오전 11시에 출고된 카드뉴스입니다. 가난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라는 카드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뉴스는 여러 장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맨 마지막 사진에 이게 나옵니다. 빈곤 포르노, 가난을 자극적으로 묘사해 대중적 상업적 성과를 내는 사진이나 영상. 빈곤 포르노는 가난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난한 이들을 돕는다는 우월감을 부여한다. 연합뉴스까지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자, 조중동, 한국일보, 연합뉴스, 이쯤 되면 우리나라 언론사 대부분이 빈곤 포르노라는 말을 사용했고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빈곤 포르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르는 네가 무식한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2009년 9월 22일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이 쓴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슬럼독 밀리어네어가 상을 휩쓸었다. 그런데 영화의 배경이 된 다라비라는 곳은 100만 명이 살고 있는 아시아 최대 빈민촌이다. 일부에서는 이 점 때문에 빈곤 포르노라면서 외면을 해버린다. 라는 기사가 났고요. 한국일보 기사에는 저임금자, 월급을 적게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사실상 빈곤 포르노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연합뉴스가 2017년 6월 달에 올린 카드뉴스, 가난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카드뉴스입니다. 이 카드뉴스의 맨 마지막 장에는 포버티 포르노라는 내용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많이 써먹었던 것이 빈곤 포르노라는 말이었습니다. 지들이 대중들을 가르치는 척 할 때는 너무나도 쉽게 썼던 빈곤 포르노. 어떻게 보자면 언론들이 대중들 앞에서 자기들 좀 잘난 척 한다고 써먹었던 말입니다. 빈곤 포르노. 언론이 잘났다. 그런데 그 얘기가 김건희를 향할 때 갑자기 얘네들은 생전 처음 보는 단어인 양 모른 척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예. 언론이 먼저 썼어요. 장경태가 쓰기 전에
10년 전, 15년 전에 언론이 먼저 쓴 겁니다. 가깝게는 최근에도 쓴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들진 않았습니다만 EBS의 지식 채널 E에서도 이 빈곤 포르노라는 얘기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자, 이쯤 되면요. 웬만한 언론이라든지 웬만한 언론인들은 이 빈곤 포르노라는 말 모르지 않을 겁니다. 요즘 최근에 기자가 된 몇몇 젊은 기자들은 모를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걔네들 입사시험 안 치고 들어왔다면 모를 수도 있죠. 하지만 상식책에 다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빈곤 포르노. 이걸 모르고 입사했다면 걔 입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취업 비리나 부정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할 정도입니다. 자, 제가 보여드린 이 장면 이제 확실하시죠? 언론이 먼저 썼으며 언론인 중에서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런데 모르지도 않는데 모르는 것처럼 마치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지금 언론들이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예. 정치인들은 그거를 이용해서 생떼를 부리고 있죠. 빈곤 포르노라는 말이 김건희를 향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이거는 언론이 아니라 개새끼죠. 아니, 개가 화내겠네요. 우리 집 강아지들 얼마나 착한데, 얼마나 똑똑한데. 그리고 우리 집 강아지 2마리가 있는데요. 이 강아지들 제가 오면 그렇게 반가워하지만 남의 집 사람이 오면 그렇게 경계를 합니다. 정말 의리 있고요. 착합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들 의리도 없고 오로지 자기 이해관계에 이래 받겠다 저래 받겠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상상하지 못하겠습니다. 언론이 이렇게 추락할 수 있다는 게 저로서는 충격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사악해질 수 있다는 거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 빈곤 포르노 지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들은 모른 척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차죠. 자,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모른 척 하느냐? 니들은 왜 모른 척 하냐? 이거는 정치가 진실을 덮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정치가 진실을 덮어버리려 할 때 저항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언론인인데 언론이 진실을 덮는데 오히려 앞장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금의 현실입니다. 언론이 더 이상 언론이 아닌 이유. 예. 아니, 제가 이런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론사들의 과거 기사들을 털어봐야 됩니까? 아니, 과거 기사를 털어서 보여줘야지 그때서야 이 사람들은 반성을 하는 걸까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자, 채님 오셨고요. 정정님 오셨습니다. 얼레기들과 이찍 때문에 나라가 망조들어 걱정이 태산이네요. 요새는 얼레기라고 안 합니다. 언창이라고 하더군요. 언창이. 예. 네. DFER 데르트브로우님인가요? 예, 이거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이기냥 일진실 전어모님, 예, 포르노가 그렇잖아요. 내용은 없고 말초적인 감각만
김건희 사진에 무슨 진정성이 있나요? 말표적 언플만 있죠. 그러니 빈곤 포르노 맞다고 하셨습니다. 자, 보기농풀님, 장경태 의원과 민주당들 함께 싸우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또 선비질한다는 몇몇 의원들이 아이고 여기 사과해라. 네가 맞는 거 아는데 저 사람들 잘 모르고 억지를 쓰니 그냥 여기서 네가 사과하고 넘어가자 라고 장경태 의원을 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못돼 처먹은 놈들. 그놈이 적입니다. 그놈이 밀정입니다. 그놈이 배신자입니다. 에휴. 자,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낙연계가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돌고 있더군요. 당 이름까지도 뭐 딱 찍어가지고 돌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생각이 듭디다. 예. 갈 테면 가라. 갈 테면 빨리 가주세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누가 옳았는지, 누가 진짜 옳은 생각을 하고 누가 지조를 지켰는지 알 겁니다. 드러날 거예요. 두고 보시죠.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싸움 부추기고 비난하고 그런 거를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 직접 나오지는 못하면서 현장에는 나오지 못하면서 돌아다니며 싸움만, 댓글창에서 싸움만 일으키는 사람들, 그들이 과연 어디에 가 있는지 곧 알게 될 겁니다. 자, 백마장군님, 장경태 의원님 절대로 사과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워 이기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사과하라는 자가 진짜 나쁜 놈이죠. 그죠? 자,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